네, 안녕하세요. 주고리즘입니다. 주고리즘은 성공 투자에 필요한 모든 시장의 핵심 정보들을 매일같이 제공합니다. 성공 투자를 위한 지름길, 주고리즘이 함께합니다. 자, 오늘은 7월 22일 화요일 장이 마감이 됐고요. 그동안 잘 올라가던 증시가 오늘은 차익 매물이 좀 떨어진 느낌이죠. 그동안 잘 올라갔던 증시에 뭐 차익 매물 혹은 이제 8월 달 트럼프의 또 관세 협상을 앞두고 있는 상황 안에서 뭐 불안감들이 좀 고조됐다. 이렇게 뭐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 증시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유동성들,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이 바뀐 이후에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뭐 부양책들이라던가 상법 개정안이라던가 아니면 실제로 늘어나고 있는 투자 예탁금들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따져본다라고 하면은 저는 2025년도 하반기까지 우리 증시는 상승 탄력을 충분히 더 이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거기에 맞춰서 매매를 하고 있는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이번에 또 시장이 흔들리거나 조정이 나오는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또 좋은 종목들, 그 다음에 눈독 들여놨었던 종목들을 매수의 기회로 한번 좀 삼아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 많은 업종들 안에서 시장 안에서 부각이 좀 많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쌍끌이로 매수를 하고 있는 업종이 유독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그 업종은 이제 철강주가 많이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증권가에서도 평가가 굉장히 좀 좋은 상황이고 최근에는 단기적인 상승률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하반기에 주도 섹터가 될 수 있지 않겠냐 요런 의견들까지 뭐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결과치는 우리가 이제 시간이 지난 후에 결과치가 나와야 우리 확인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철강주가 보여주고 있는 내용, 그 다음에 이어지고 있는 당장의 수급, 그 다음에 앞으로의 뭐 전망이라던가 이슈들 이런 것들은 저는 지금 충분히 훌륭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단기 수익 관점에서 종목들을 매매를 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뭐 10에서 20% 이상의 뭐 수익률을 챙겨갈 수 있을 만한 업종이 지금의 이제 철강주의 흐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씩 좀 볼게요. 모처럼 반등에 나선 철강주라고 해서 요즘 뉴스 기사에서도 이 철강주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 이슈, 철강주가 요즘에 잘 올라가는 이슈, 이유가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일단은 중국 쪽 안에서 그동안에 이제 우리나라의 철강 사업을 많이 좀 방해를 했죠. 뭐 직접적인 방해는 아니지만 중국에서는 값싼 철강을 계속 찍어내고 그 이제 저가 물량 공세를 글로벌적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좀 가격 메리트도 좀 떨어지고 그러니까 중국한테 밀려서 이제 판매량이 많이 저조해지고 요런 시기들이 있었죠.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 중국 쪽 안에서 이제 반사익 수혜가 불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철강 기업들이 감산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는 뉴스들이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중국 정부 안에서 지금 이 철강 쪽에서는 공급이 너무 과잉이 되고 이게 막 문제로 제기가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철강업 자체에서 이제 감산을 나서고 대대적으로 이제 구조조정을 하겠다 이런 뉴스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견제하고 있는 내용들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뭐 두 번째를 보면 이제 아시아 국가 베트남 쪽에서는 이제 중국에서 사들여 오는 철강제에 대해서 고율 관세를 부과를 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아무튼 이제 뭐 조선업 안에서도 우리나라랑 그다음에 중국이랑 이제 경쟁이 굉장히 좀 치열했는데 이제 또 미국이 중국의 조선업들을 계속해서 좀 견제하고 누르고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이제 또 더 치고 올라가고 하게 되면서 요즘에 또 조선주들의 분위기가 확실히 좀 좋아졌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지금 철강주 안에서도 약간 좀 중국이 겪고 있는 이런 고충들 이런 것들이 오히려 정책적으로도 우리나라한테는 수혜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시장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뭐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대표적인 종목들을 하나씩 볼 건데 요즘에 포스코홀딩스가 바닥에서 힘을 굉장히 좀 잘 써주고 있죠. 그리고 이 포스코홀딩스의 수급의 주체를 본다라고 하면은 요즘엔 연기금들의 지속적인 순매수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관 쪽의 순매수가 이제 뭐 증권사의 매수랑 같이 더해져서 이제 많이 보여지죠. 그리고 개인보다는 외국인 쪽에서의 순매수 지속도 계속해서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이제 포스코홀딩스는 이제는 뭐 철강주 로만 보기는 좀 그렇지만 그쵸 2차 전지 아니면 뭐 리튬 광산 뭐 이런 것들이랑 같이 엮여 있기 때문에 2차 전지의 뭐 이제 영향력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이제 계산을 해야겠지만
이제 증권가라던가 아니면 이제 뭐 리포트들이 나오는 내용들 이런 것들을 보면은 대부분 포스코홀딩스는 지금 철강 쪽에서의 바닥을 다져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2차 전지 쪽 안에서는 뭐 점차적으로 바닥을 찍은 다음에 점차적으로 개선이 될 거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뭐 바닥을 찍고 충분히 사이클을 돌릴 수 있다라는 평가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의 그 목표 주가를 뭐 하나투자증권이라던가 한국투자증권은 50만 원까지 이제 좀 상향을 한다라는 이제 리포트들을 발표를 했고요. 이제 요 내용들을 읽어보면은 하반기 철강 업황이 상반기 대비해서 악화될 것으로 예상을 했다. 왜냐면은 미국에서 이제 관세 정책이 아시아 철강 시장에 본격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근데 중국이 예상보다 빠르게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026년부터 아까 이제 우리가 봤었던 뉴스 기사에 대한 내용들이죠. 생산 과잉 산업에 대한 본격적인 구조 조정을 실시하고 2025년도 하반기에는 감산 정책을 펼칠 전망이다. 철강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와 중국의 정책이 맞물리면서 철강 사이클의 바닥은 올해 하반기가 아니라 1분기로 이미 지났다고 판단을 한다. 사이클의 상승 각도가 언제 가팔라질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남았는데 감산보다 구조조정의 업황 개선 효과가 크므로 하반기보다는 2026년에 상승 각도가 더 커질 것으로 본다. 일단은 지금 하반기로 넘어오면서 바닥을 찍고 상승의 사이클은 좀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2020년 6년도로 넘어가면은 이 상승의 각도가 조금 더 좀 강해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2025년도 철강이 바닥을 다진다라는 얘기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철강 쪽에서 수요가 완벽하게 회복이 되지는 않았지만 뭐 이제 뭐 철강석 등 원자재 가격의 안정으로 이익 수익성이 이제 개선이 될 전망이다. 그래서 이제 뭐 판매하는 뭐 철강의 가격들은 부담이 없는데 이제 뭐 이런 원자재 가격이 이제 좀 인하가 돼서 수익성이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유진투자증권에서는 포스코홀딩스를 40만 7천 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목표로 좀 잡았는데 철강 쪽에서는 펀더멘털이 회복이 되고 있으나 2차 전지 쪽에서는 적자폭의 확대가 전망이 된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제 2차 전지 배터리 이런 것들이 좀 변수로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한 거죠. 그래서 앞서서 이제 제시했었던 증권사보다는 약간 좀 보수적으로 이제 제시를 했는데 이 마지막 줄에 보면 리튬의 장기 공급 개양 상황과 리튬 가격이 가장 큰 변수가 될 것 이랬는데 뭐 최근에 이제 요즘 뭐 리튬 포어스라던가 그 다음에 이제 뭐 리튬 관련된 리튬이 들어가는 관련된 종목들이 막 상한가 연상한가를 가고 막 난리가 났죠. 중국에서 리튬 가격의 상승이 이제 보여졌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2차 전지들도 반등을 하고 그렇게 나오는데 사실 뭐 업황 자체가 완벽하게 2차 전지 쪽에서는 개선이 되진 않았지만 확실히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도 그동안의 낙폭이 너무 심했죠. 오랜 기간 동안 너무 소외됐기 때문에 요런 이제 좀 자잘한 뉴스라던가 뭐 가격 변화라던가 이런 것들에도 굉장히 좀 강한 상승폭을 보여주고 분위기 전환이 확실히 좀 보여진다. 그래서 증권사에서는 이렇게 이제 내용들을 발표를 했지만 요즘 뭐 LG화학이라던가 LG엔솔 그리고 LG엔솔이 이번에 삼성전자랑 같은 날 실적 발표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삼성전자는 뭐 아쉬운 그대로 나왔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지금 전기차 캐즘 안에서도 실적이 이렇게 개선이 됐다고 라고 평가를 받으면서 서프라이즈 실적을 발표를 했죠. 그래서 뭐 증권가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저는 2차 전지 쪽 안에서의 이제 주가 하락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것들은 큰 변수가 되진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이제 2차 전지를 떼고 그냥 약간 퓨어한 그 철강 종목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현대제철 그리고 이제 증권가에서는 이제 그 철강주들 실적이 아니면 이제 뭐 업황 개선 그 다음에 이제 분위기 전환 여기에 대해서 이제 원픽으로 이제 탑픽으로 생각하는 기업이 현대제철이다 이렇게 좀 평가를 했는데 뭐 내용들은 비슷합니다. 철강 업황이 이미 1분기에 저점을 통과한 것으로 판단이 된다. 그 다음에 중국의 감산 그 다음에 내년에는 본격적인 구조조정 이런 것들은 중장기적인 업황을 이제 상승 사이클로 만들어줄 수 있을 만한 충분한 모멘텀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원전주들을 그 원전주가 아니고 철강주들을 보면은 네 일단은 요즘의 분위기들이 확실히 좋아요. 포스코홀딩스도 지금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는 그림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현대제철 같은 경우도 일봉상 차트 안에서는 뚜렷한 상승 추이가 보여지죠. 그리고 이 종목을 누가 사고 있을까 이렇게 보면은 현대제철의 수급표는 더 화려합니다. 물론 연기금이 동반된 기관 쪽에서의 연속적인 순매수는 계속 보여지고 있고 개인 쪽에서는 물량들이 계속해서 좀 빠져나가고 있죠.
새로운 수급 주체들과 손바뀜이 나오고 있다라는 건데, 거기에 외국인 수급들도 꾸준하게 매수로 들어서면서 지금 보여지고 있는 추세가 단발적인 그다음에 재료적인 측면이 아니다라고 수급표에서는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철강주들이 사실 최근에 이제 반응을 보이긴 하나, 주봉이나 월봉 차트를 보면서 중장기 추세를 보면은 그동안에 소외됐었던 기간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는 저는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우리 뭐 대형주들이라 한다 하더라도 한번 분위기를 잡으면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 쉬지 않고 랠리를 보여주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도 월봉상에서도 보면은 바닥을 오랜 동안 횡보하고 그 다음에 유지가 되다가 또 좋은 이제 심리가 좀 개선이 되다 보니까 또 단기간 안에 또 이런 급등 흐름들이 나왔죠. 저는 이 철강주들 안에서도 충분히 이런 분위기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과거 차트를 보면서 철강주가 2020에서 2021년도까지 굉장히 빠르게 상승을 했죠. 코로나로 인해서 시장이 바닥을 찍었었을 때 같이 밀렸고, 그 다음에 이제 대략 뭐 1년 정도 사이가 지나는 사이에 이 현대제철 같은 경우도 월봉 차트 안에서도 보여지죠.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뛰었습니다. 단기간 안에 거의 뭐 300% 이상의 상승률이 보여줬었는데, 이때가 이제 어떤 시기였냐면은 금리가 이제 낮은 금리가 유지가 되면서 시장에 돈을 많이 풀고 유동성을 많이 좀 붙여줬었던 그런 시기죠. 그래서 증시 자체도 같이 올라가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증시 부양책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실제로 돈을 좀 많이 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준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시사가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는 안 된다라고 뻑기니까 계속해서 좀 바꿔야 된다 이렇게 좀 압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의 자리에 새로운 연준 의원이 또 들어오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의 입김이 좀 통하는, 혹은 이제 금리 인하를 보다 좀 더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연준 의장이 자리에 앉을 가능성들이 좀 크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이번 7월 FOMC에서는 좀 힘들겠지만 뭐 다음 FOMC 아니면 이제 뭐 다음 의사록 발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충분히 뭐 시사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앞으로. 그리고 이제 뭐 시간의 문제이긴 하지만 금리는 점점 낮아지는 단계를 밟을 거기 때문에 뭐 중장기 사이클을 본다 하더라도 이런 이제 그 철강주들한테 우호적인 분위기가 올 수 있는 시기가 좀 정책적으로도 사이클적으로도 좀 맞아 떨어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현대 제철이 지금 주봉상 차트 안에서도 이 매물대들을 돌파하고 의미 있는 이런 이제 그 저항 구간들을 돌파하면서 흔히 말하는 차트의 뚜껑을 열었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좀 매력적인 위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수급, 내용, 그 다음에 지금 기술적인 위치 이런 것들이 맞아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포스코홀딩스가 좀 2차 전지 때문에 부담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약간 좀 퓨어한 이런 현대제철을 바라보시고 약간 좀 멀리 보고 목표하는 그런 이제 투자 전략들을 잡아보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요즘에는 중소형주들도 그렇고 철강주들이 좀 잘 올라가긴 해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같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최근에 또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종목이 하나 있죠. 세아 베스틸 지주라는 기업입니다. 일단은 뭐 스틸이 들어갔기 때문에 철강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임은 이제 보여지는데, 이 사업 내용들을 보면은 여기 이제 아래쪽을 좀 보겠습니다.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와 중국의 철강 수출 확대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해 실적이 하락을 했다라고 2025년도에 이제 얘기들이 나왔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해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라는 것들을 우리가 앞서서 이제 체크를 했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 사업 내용이 여기에는 나와지진 않는데, 이 세아 베스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그 원전 해체 시장이 요즘에 좀 뜨거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죠. 그래서 원전 해체 시장에서도 충분히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한 그 핵폐기물이 나오면은 그거를 이제 운반하고 저장하는, 이제 뭐 박스라고 하죠. 캐스크라고 하는데 그거를 만드는 유일한 기업이 우리나라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랑 세아베스틸, 지주 요 기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원전 해체 종목으로도 이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이제 뭐 갑자기 뜬금없이 원전 쪽에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세아베스틸 같은 경우는 철강 사업과 더불어서
이제 원전 해체 쪽의 이슈를 같이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이죠. 그래서 요즘에 좀 잘 올라가는 이유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아베스틸이 저는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들이 원전 해체 이슈를 또 같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원전 해체 시장이 앞으로 500조 규모의 시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국내에서도 26조라고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뭐 원전 해체에 대한 내용들은 요거를 이제 하나씩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동이 멈춘 거는 이제 또 테스트를 좀 해가지고 이거를 연장을 할 거냐, 아니면 이제 이용을 안 할 거냐, 이렇게 정해주고, 영구 정지가 된 그 원전 같은 경우는 준비를 거친 후에 해체 작업으로 돌입을 해야 되는데, 세계에 지금 이 2단계에 머물고 있는, 영구 정지는 됐지만 해체가 되지 않은 원전이 엄청 많다라고 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15개가 있고, 해체 직전 단계가 180기 이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명이 다해가지고 해체를 해야 되는 그런 기업인데, 뭐 거기에 대한 수혜는 뭐 두산 에너빌리티, 우진엔텍 이런 기업들이 있고, 우리가 같이 보고 있었던 세아베스틸이라는 기업도 있죠. 그래서 이 흐름들을 보면은 앞으로 이제 뭐 원전 시장도 뜨거운 상황이지만 원전의 해체 시장도 굉장히 좀 뜨거운 감자, 그다음에 블루오션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세아베스틸 지주 같은 경우는 이 원전 해체 시장과 더불어서 최근에 이제 불어오고 있는 철강주들의 분위기도 같이 탈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월봉 차트를 놓고 보면은 지금이 저는 기술적으로 주요한 위치인 것 같아요. 이게 일봉 차트에서는 요즘엔 좀 오름세가 보여지긴 했으나, 월봉 차트를 넘겨놓고 보면은 지금의 이제 두 번 두드리고 있는 전고점 위치, 그 다음에 2021년도에 두드렸었던 위치, 그 다음에 2017년도에 두드렸었던 위치. 그래서 메인 매물대가 지금 바닥에서는 돌파가 됐고, 마지막 남아있는 두터운 매물대를 지금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의 흐름과 지금의 내용,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수급의 내용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마찬가지로 기관이랑 외국인들이 같이 손을 잡고 매수를 좀 하고 있죠. 충분히 돌파가 될 것 같은데, 이 위치가 돌파가 된다라고 하면은 과거의 매물과 그 다음에 저항이 벗겨지는 위치이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여력들, 탄력들은 힘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뚜껑이 열리면서 상승하는 게 더 쉬워질 수 있을 만한 기술적 위치에 도달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저항이 돼서 여기를 이제 뭐 좀 횡보를 하거나 조금은 대밀리거나 그런 그림들도 충분히 나올 수 있겠지만, 지금 가지고 있는 내용이라던가 실적이 아니고 이제 수급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뭐 업황에 대한 분위기, 이런 것들로 봤었을 때는 저는 뭐 돌파하는 게 충분히 가능하고 어렵지 않은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뭐 좀 미리 매수를 해 두시고, 그다음에 뭐 중장기적인 관점도 좋고, 돌파 이후에 단기적으로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추이를 노려보는 스윙성 매매도 좋고, 저는 충분히 좀 매력이 있는 친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증시가 좀 많이 밀려서 시장에서 하락 종목이 거의 우위에 있었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많이 밀려 떨어졌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강주들, 제가 오늘 같이 봤었던 세 종목들은 좋은 자리를 지키고 부담 없이 오늘의 또 그 하락장을 좀 이겨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라는 거는 시장 대비 확실히 좀 파워와 그 다음에 이제 관리하는 수급의 주체, 주포들이 좀 존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들을 좀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또 같이 매매하고 또 좋은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면은 뭐 더할 나위 없이 뭐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들은 요거고요. 요즘 철강주들의 분위기와 내용들이 예사롭지 않으니까 한 번씩 다시 체크해 보시고, 종목들도 한 번씩 또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마음에 드신다라고 하면은 실전 투자로 또 이어가시면서 좋은 결과치들이 나와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라고 한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요. 앞으로 주고리즘을 통해서 좋은 내용들, 그 다음에 시장의 좋은 핵심 정보들 많이 소개를 해드리고 브리핑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이 예뻐해 주시고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